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수업 10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시간에 마지막에 침수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이런 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 322페이지 화학 수용 넘어가기 전에 왼쪽 자연진통제 한번 보면서 마무리 지도록 합니다. 오늘날 통증 완화제로 이용되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자연계에서 요리된 것들이 많고 또 유도체들입니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코노티드라고 하는 것이 있네요. 이거는 물고기를 죽이는 청자고동이라는 게 물고기를 죽이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해서 내뿜는 독성 물질입니다. 그것을 이제 합성해서 만든 것이고요. 이 약제는 통각 뉴런의 칼슘 채널을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 통각 이야기할 때 칼슘이 들어온다는 걸 몇 번 언급했었죠. 지코노티드는 심각한 만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인정받았는데 매우 독성이 강하고요. 또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당되는 부분에 직접 주사를 하고요. 자, 이 약물은 통증을 완화시키지만은 환각, 기타 정신과적 증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수단으로 쓰는 약물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런 통증 치료 약물이 좋은 거는 많기는 많아요. 많기는 많은데 이 부작용이 환각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이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많은 게 우리도 가끔 뉴스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생물에서 흐르지는 또 다른 진통제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유래된 아스피린. 아스피린 구성이 굉장히 복잡한데요. 제 초창기에서 이제 버드나무 껍질에서 그것이 분리 동정이 되었던 거예요. 뭐 또 양귀비라면 여러분 알다시피 몰핀, 코데인 이런 합편제가 있죠. 자, 3. 화학 수용. 냄새와 맛이죠. 5가지 특수 감각, 후각, 미각, 청각, 평형, 시각. 이게 우리 머리에 집중되어 있고, 체성 감각처럼 특수 감각들은 수용기 의존적으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내로, 즉 활동 전의 양식으로 변환시켜 줘야 되겠죠. 냄새와 맛은 모두 화학 수용기의 한 유형이 되겠고, 진화적 관점에서 굉장히 오래된 감각기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단세포 세균은 또 화학 수용을 이용해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적응 이런 것들로 한다는 거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3-1 후각의 고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테라그래퍼 후각은 수천 가지의 색깔을 냄새를 구별한다 이런 표현이 있고 후구 해부학적 내용은 조금씩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요 후각 경로. 후각 경로, 후각 감각 뉴런, 이것이 이제 1차 감각 뉴런을 가지고 있고, 후각 신경, 이것은 우리가 1번 뇌신경을 형성하는 거, 여러분들이 해부학 시간에 배운 바 있고, 그 다음 후각 신경, 후각구에 있는 2차 감각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 이거는 전두엽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고, 지금 보고 계신 슬라이드, 다음 페이지는 그림 13-13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날 겁니다. 후각로 시상을 이제 우회한다 이런 것까지 이 그림과 함께 여러분들이 봐주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배열은 단순해 보이지만 신호가 피질로 통과하기 전에 후구에서 복잡한 처리 과정이 일어나겠죠.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조정은 후각 상피에서 시작이 된다. 그 다음에 부가적인 처리가 후각구에서 일어나고요. 일부 피질로부터 오는 하행 조정 경로는 후각구에서 끝이 나며 후각구의 두 가지의 내부와 그 사이에 상호 조정 연결이 있다. 이거 대해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고요. 또한 후각구로부터 나오는 상행로는 감정과 기억에 관련된 변연계죠. 그 다음 편도, 해마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해마 같은 경우 기억 이런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후각의 한 가지 놀라운 측면은 냄새, 기억, 감정 사이의 연관성이죠. 냄새 맡으면 우리가 기분이 어떻고 이런 거죠. 특별한 향수나 음식의 향 이런 것들은 기억을 또 감정적인 걸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후각상피 쪽으로 갑니다. 후각상피. 후각계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는 또 다음 페이지 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볼드처럼 후각상피 부분이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말이 있고, 또 후각상피 표면으로 나가는 하나의 수상돌기 전두엽 쪽으로 후구로 나가는 촉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림. 자, 이 그림을 여러분 한번 봐주세요. 다음 페이지 그림인데 슬라이드를 봐주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후각 상피는, 상피에 있는 후각 뉴런은 2개월만 존재하네요. 그 말은 새로운 또 후각 뉴런이 대치된다는 이야기죠. 이 뉴런의 축삭은 후구로 가는 길을 이제 찾아서 이렇게 재생되어서 올라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맨 위에 후각 뉴런은 좀 전에 이야기했던 1번 뇌신경, 그 사이에 고유판이라는 게 있네요. 모세혈관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기저세포층. 자, 여기서 조금 전에 이제 2개월만 손전한 후각 뉴런을 대체하는 줄기세포들이 여기에 있고, 그 옆에 보니까 후각샘이 있고, 발생 중인 후각 뉴런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지지세포들이 있고, 후각선모, 수상돌기, 이것들은 기록 화학 수용체를 가지고 있죠. 맨 마지막에 이제 점액청이 구성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23페이지 가운데 부분 생략하고 맨 아래 패러그래프 보니까 설치류 같은 경우에는 보습호 기관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다. 성페로몬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람에게는 이런 보습호 기관이 없지만은 어떤 사람의 경우에도 페로몬 유사 물질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또 있었겠죠. 다음 페이지요. 325페이지 후각신호 변환이라고 하는 부분 보도록 합니다. 후각상피 표면은 혹이 많은 후각 뉴런의 종말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의 혹은 수상돌기로 작용하는 다수의 비이동성 선모가 나 있다. 지금 방금 우리 살펴봤던 그림, 왼쪽 그림 보아주면서 보기 바랍니다. C 부분입니다. 그 선모들은 상피와 기저층에 있는 후각의 샘에 의해서 생성되는 점액청, 맨 아래쪽이죠. 점액청에 파묻혀 있어서 후각 자극 분자들은 후각 수용체의 단백질에 결합하기 전에 이 부분에 용해되어서 침투돼야 되겠죠. 여기 이제 점액청에 이것들이 들어오면은 그것들을 이제 인지하겠죠. 그래서 각각 수용체는 제한된 범위의 후각 자극들에 대해서 각각 민감성을, 감수성을 가지겠죠. 여기는 지단백질 연결 막 수용체 단백질이 수용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유전자로 알려져 있고 사람들에게는 약 400개 이상의 후각 수용체 단백질이 발견될 정도로 아주 복잡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네요. 후각 수용체와 후각 자극 분자의 결합은 특별한 G 단백질, GOLF 돼 있죠. 얼팍토리 센서이란 후각이죠. 거기서 나온 나가 되겠고 이것이 사이클 AMP도 연결되네요. 사이클 AMP가 증가되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사이클 AMP 작동 양이온 채널을 열게 되고 탈분극 일으키는 이런 과정, 일련의 과정을 거치네요. 엄청나게 많은 냄새를 구별하게 해주는 것은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최근 연구를 통해서 각각의 후각 뉴런은 한 종류의 후각 수용체를 가지고 있더라. 같은 수용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의 축삭은 후각구에 있는 적은 수의 2차 뉴런으로 모아지더라. 그것이 이제 정보가 통합 처리해서 후각 피질로 내어보내는 과정을 거치더라. 총괄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3-2로 갑니다. 5가지 종류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각은 역시 마찬가지로 후각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그죠? 실제로 독감이 걸렸을 경우에 냄새 이런 거를 또 좀 우리가 못 맡게 되겠고요. 그래서 미각은 우리가 단맛, 신맛, 짠맛, 쓴맛으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글루타메이트와 일부 뉴클레오타이드와 결합된 맛, 우마미 맛이라고 하는데 일본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초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4가지로 배웠지만은요, 5가지가 지금 첨가되어 있는 맛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유로 글루탐산 모노나트륨 MSG죠. 이것들이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MSG에 지금 노출이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짜장면 한 그릇 드셨다면 최소한 스푼, 2스푼 정도의 MSG를 드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MSG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독성을 유발한다든지 하는 결정적인 그 보고는 많이 없습니다. 자, 5가지의 이러한 미각은 생리학적 과정과 연관이 있는데요. 신맛은 H+, 정확하게 알아두기 바랍니다. 짠맛은 Na, 그 다음에 체액에서 두 이온의 농도는 pH의 균형과 세포 외액의 부피에서 역할 때문에 긴밀하게 조절되고 다른 3가지들은 유기분자에 의해서 자, 2가지는 이온이에요. 신맛은 H+, 짠맛은 Na+, 나머지는 유기분자에 의해서 단맛과 우마미 맛은
영양이 되는 음식과 관련이 있고 쓴맛은 독성에 대한 경고가 되겠죠. 쓴맛을 느끼니 먹지 말라는 이야기죠. 결국은. 그 다음 미각 경로. 미각에 대한 수용체는 혀 표면에 함께 물이 지어 있는 미래, 뭐 해막 구조, 이 그림을 참고해 주기 바라고요. 하나의 미래는 지지세포, 그 다음에 재생성 기저세포, 50에서 150개의 미각 수용기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 미각 수용기는 또한 입천장과 같은 구강이나 다른 부위에도 두루 존재한다. 뭐 최근 들어서는 장피상, 상피세포에서도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각 자극 물질이 맛으로 느껴지기 위해서는 물질이 먼저 침과 점액에 녹아야 하고, 이런 용해된 미각 리간드들은 이것들이 결국 자극을 주니까 이게 이제 리간드로 작동한다는 거죠. 미각세포상에 있는 정단 막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자, 여기 그림을 봐주세요. 이 그림 왼쪽 미공 그 부분 가운데 이걸 확대시켜서 모식도로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맛리간들은 세로토닌이나 ATP를 방출하는 칼슘 신호를 일으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보니까 수용기 세포 타입 1, 타입 2 이런 것들이 있고요. 단맛, 우마미맛, 쓴맛, 신맛, 그 다음 짠맛 이렇게 서로 나누어져 있고, 신맛 같은 경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냅스 전세포 타입 3 이것들이 세로토닌을 분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또 ATP를 분비하네요. 그런데 신맛 같은 경우에는 ATP가 시냅스 전세포로 또 유입이 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타이완 지지세포는 NA 채널을 통해서 NA가 들어올 때 짠맛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신맛은 여기서는 H 플러스인데 그거는 지금 표시를 안 해놓고 있습니다. 요 그림을 참고해서 봐주기 바랍니다. 자, 막단백질과 미각리간드의 상호작용은 신호변환 연쇄 반응을 개시시켜서 TRC, 아까 뭐였죠? 미각에 있는 수용기 세포입니다. 테스트 리셉터 셀로부터 화학 전달자 분자를 방출함으로써 끝나게 됩니다. 자, 포유동물의 미각 연구를 위한 모델 생물인 사람과 생쥐에서 이런 이제 메커니즘이 알려지기 하는데 5가지의 미각에 대한 세부적인 신호변화는 아직까지 논란의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7번, 9번, 10번 내로 연소로 가는 1차 감각뉴런 활성화시킨다. 옛날 배웠던 걸 기억해 주세요. 연수에서 시냅스를 이룬다. 그 다음에 시상을 지나서 미각 피질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이것들은 중앙처리, 이것들은 다수의 미각 수용기 세포로부터 오는 입력에 비교하여서 뉴런의 어떤 집단이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제 미각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들은 또 소화계와 또 피드백을 피드백을 이룬다는 것을 또 우리 교과서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3-3 미각 변화는 수용체와 채널을 이용하는데요. 미각세포 신호 변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비교적 간단하게 보였는데 과학자들이 초기에 생각하기 때보다도 감이 갈수록 더 복잡해지더라. 단맛, 쓴맛, 그리고 우마미 맛은 G-coupled, 그러니까 GPCR이죠. G-protein coupled receptor의 수용체와 연결되어 있다. 반면에 짠맛과 신맛, 아까 짠맛과 신맛은 H 플러스, 짠맛은 NA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이온 채널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는 1, 2, 3, 그리고 기저세포 등의 형태적으로 다른 4가지 세포를 가지고 있네요. 타이완은 신경악교세포 유사 지지세포,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타이완 신경악교세포 유사 지지세포, 그 다음에 수용기 세포에 해당하는 타입 2 세포와 시냅스 전 세포인 타입 3 세포는 미각 수용기에 해당하는 세포들,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네요. 각 미각세포는 풍극화된 시신경성 상피세포로서 상피 내로 끼워져 있어서 작은 끝만이 미공을 통해서 구강으로 돌출되어 있는 해부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 그림이죠. 하나의 미래 내에서 밀착이염, 자, 밀착이염 뭐입니까? 타이트 정션. 이것은 인접세포의 정단의 것을 함께 연결하여서 세포와 세포 사이로 물질 이동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버리죠. 그래서 이런
맛을 유발하는 것들이 세포와 세포 사이가 아닌 세포 수용체를 자극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TRC의 정단면은 미쉐 육모로 변형이 되어서 미쉐 육모 표면적 증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맛, 쓴맛, 우마미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미각 수용기 세포, 이것이 이제 이 세 가지 맛에 반응을 하고요. 이것들은 아까 이야기했던 GPCR과 연관되어 있다. 왼쪽 그림 B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맛과 우마미 맛은 다양한 소단위 조합을 갖는 T1번 R이라고 이름 붙여진 리셉터와 연결되어 있더라. 쓴맛은 T2R, 그러니까 이제 리셉터가 결국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리셉터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약 30개의 변이 체를 또 가지고 있더라. 타입 2 미각 수용기 세포는 거스트듀신이라고 하는 복잡한 G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데, 거스트듀신은 그 다음 다수의 신호 변환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어떤 경로들은 세포 내 저장소로부터 칼슘의 방출, 자,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는 것들, 세포 안에 대부분 경우에 소포체 칼슘이 많이 저장이 되어 있죠. 또 어떤 것들은 양이온 채널을 열어서 밖에 있는 칼슘이 세포 내로 들어가더라. 즉 외부에 있는 것이든 내부에 있는 것이든 세포질에 칼슘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이러한 칼슘 신호는 타입 2 세포로부터 ATP 방출을 개시하도록 한다. 자, 우리가 이 그림 왼쪽 그림에 있는 위에 있는 그림에서 ATP 방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게 각각 어디서 나왔었죠? 여기 와서 이야기했듯이 수용기 타입 2 세포들, 단맛, 우마미맛, 쓴맛 이런 것에서 나왔었죠. 그 다음에 타입 2 세포의 ATP는 분비 소포를 통해서 방출되지 않는데, 대신에 그것은 간극 연접 유사 채널을 통해서 나오네요. 채널을 통해서. ATP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ATP가 세포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도 하나의 어떤 물질이니까 분비 소포에서 나와야 되는 거죠. 대부분의 이제 전달 물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들은 이런 분비 소포를 통해서 나오죠. 그렇지만 ATP는 이런 소포에서 축적이 되어서 세포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대신에 간극 연접에 있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실 ATP가 세포질 내에서 축적되는 공간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소포가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ATP는 감각 뉴런과 인접 시냅스 전 세포의 척 분비 신호로서 작용한다. 인접 미각세포 수용기들 사이의 이런 소통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봐주기 바랍니다. 미각변환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미각변환. 자, 여기 보니까 네모로 다이아몬드로 단맛, 쓴맛 또는 우마미 맛, 미간드가 이제 가서 미각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GPCR이 받아들이죠. 그럼 GPCR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옆에 있는 거스트듀신의 신호를 변화를 시킨다. 그 신호 변화는 무엇을 야기한다? 세포 밖에 있는 칼슘을 가져오거나 세포 내에 있는 칼슘을 세포질로 내보내거나, 그래서 칼슘의 생성을 증가시키고, 이 증가된 칼슘은 뭘 한다? ATP를 내보내서 이것을 이제 1차 미각 뉴런으로 연결시켜 주는데, 자, 이 그림에서 보게 되면 신맛의 경우에 보게 되면요, 이 신맛은 같은 경우에는 수용체가 아니죠. 수용체가 아니고 채널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H 플러스이기 때문에 폐하가 증가되겠죠. 폐하가 증가되면 이 폐하 증가된 신호에 의해서 칼슘의 증가가 일어나는데, 이 칼슘의 증가는 신맛의 경우에는 세포 외에 있는 칼슘을 세포질로 옮기기 위해서 채널을 오픈한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세포질 칼슘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세포 내 소기관, ER과 같은 소포체와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의 칼슘을 세포질로도 증가시키지만, 신맛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세포 내 소기관에서 칼슘이 나온다는 점들은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 신맛은 뭘 하죠? 그 다음에 신경전달 물질이나 ATP 이런 방출이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1차 미각 뉴런이 활성화된다. 활성된다는 것은 액션 포텐셜, 활동 전이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내로 전달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간단하게
세 가지의 맛에 대한 GPCR 시스템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네요. 차이점은 이야기합니다. 차이점은 단맛, 쓴맛, 우맛며 신맛은 GPCR, 거스트투신, 그 다음에 칼슘. 신맛은 H 플러스 pH 변화 칼슘. 그에 비해서 또 ATP는 짠맛, 우마미맛, 신맛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신맛 쪽으로 이동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이런 복잡한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이런 그 단맛, 우마미맛, 쓴맛, 리간드 자극에 의해서 나오는 ATP가 어떻게 해서 신맛의 조절에 관여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또 교과서에 실리겠지만은요. 자, 신맛,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신맛 다시 한번 봅니다. 타입 3 시냅스 전 세포네요. 이 신맛이 반응하는데 방금 우리 교과서 봤듯이 H 플러스 증가, pH 떨어지겠죠. 산성화되겠죠. 신맛에 대한 변화 메커니즘은 상당히 복잡하다. H 플러스는 막의 세포 내부와 세포 외부 양쪽으로부터 오는 시냅스 전 세포의 이온 채널에 작용한다는 증거는 있더라. 그 다음 세포 내 경로로 불확실한 채로 남아있게 되더라. 궁극적으로 세포 내에 이러한 H맥에 탈분극하는 외세포작용으로 인해서, 자, 거기 보니까 우리 4번 동그라미 똥똥똥 되어 있던 거 신경전달 물질이었죠. 이게 아까 뭐였습니까? 세로토닌이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 자체가 1차 감각 뉴런을 흥분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신맛의 강도, 즉 H 플러스의 강도를 전환시켜 주는 것이 되겠고, 이것이 이제 활동 전이로 변환이 되겠죠. 자, 짠맛으로 갑니다. 짠맛을 느끼는 세포들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짠맛 수용이 타입 1 지지세포에서 일어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네요. 짠맛에 대한 신호 변화는 생지 실험에서 두 개의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에게서는 아직까지 한 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왜 차이가 나는지, 또 사람에게서는 현재 밝혀진 것 말고가 또 뭐 있는지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짠맛에 대한 최근 이론에 따르면 나트륨은 상피에 있는 나트륨 채널과 같은 정단 이온 채널을 통해서, 정단 세포막 끝에 있다는 의미죠. 미각 수용기 세포로 들어가게 되겠고, 이러한 NA의 유입은 미각 세포를 탈분극시키겠죠. 결국은 이런 전기적인 차이에 의해서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일련의 캐스케이드 형성이 될 것입니다. 미각 변환의 메커니즘은 어떻게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생리적 기능에 대한 정설이 주기적으로 바뀌시는, 이렇게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많은 것들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다. 수년 동안 미각 변환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미각 수용기 세포가 민감도가 다른 세포들과 함께 한 가지 이상의 맛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은 최근 이러한 연구에 의하면 각 미각 수용기 세포가 오직 한 가지 맛에 대해서만 민감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실험 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적인 미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맛이라고 하는 감각이 모두 전형적인 미각 수용체에 의해서 중재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비전형적인 미각이라고 앞에 시작을 하고 있네요. 수년 동안 생리학자들은 음식 속에 있는 지방이 끌리는 것은 감촉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음식 전문가들은 입맛이라는 말을 사용하여서 아이스크림과 같은 지방성인 것들, 지방성인 어떤 것을 먹는 감각을 묘사, 이게 또 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은 혀가 지방에 대해서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교과서가 뭐 5가지 맛이 아니라 6가지 맛으로 이제 재정립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치류의 연구에서 지방과 결합을 하게 되면 미공 안쪽에 늘어서 있는 CD36이라고 이름 붙여진 막 수용체가 활성화되더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짠맛을 느끼는 거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사람하고 생쥐하고 많이 다른 점이 있었어요. 이것이 꼭 이제 사람에게도 그대로 재현될지는 아직까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여튼간에 이런 수용체가 활성화되게 되면 음식에 대한 소화계를 준비시키는 피드 포워드 소화 반사를 일으키기도 한다. 음식에 대한 준비, 우리 몸의 준비를 이런 하기 위한 신호로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최근에 인체에서 유사한 수용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은 이 기름진 맛은 6번째 미각으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명이 될 날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미각에 대한 다른 후보자로서 탄산포화, 그 다음에 칼슘 이런 것들도 어떤 미각과 연관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실험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떤 부가적인 미각은 미각 수용기 세포보다도 체성 감각 경로와 연관성이 있더라. 구강 내에 있는 신경종말은 TRC 아까 테스트 리셉터 프로틴 그 포텐트 수용체를 가지고 있으며 3차 신경 5번대 신경 3차 신경을 통해서 매운맛을 전달하고 고추의 캡사이신, 바카이 멘톨, 그리고 계피 분자들, 겨자에 있는 기름, 인도 향신료 이런 것들 이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로 이런 미각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의외적 얼마나 모르고 있다는 것을 또 반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앞으로 하나씩 또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자, 그렇다면은 당신은 장 속에 있는 미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장에서도 이런 미래가 발견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에 과학자들은 위와 창자, 그 다음 이것이 음식의 성분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으며 또 이에 따라서 적절한 호르몬과 효소를 분비한다. 현재 장 화학 수용이 혀의 미래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수용체와 신호 변환 메커니즘에 의해서 중지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확실한 내용이고요. 연구를 통해서 설치류와 사람의 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에서 지단백질인 거스투신이 발견됐을 뿐만 아니라 단맛과 우마미 맛에 의한 이런 수용체가 발견이 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만약 이것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화돼서 없어지거나 아예 처음부터 안 만들어졌겠지만은 이것이 발견됐다는 것은 뭐예요? 뭔가 그런 기능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 되겠죠. 흥미로운 미각의 이 심리학적 측면은 특이적 허기라는 현상, 특정한 영양소가 결핍된 사람과 동물은 그 물질에 대한 갈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좀 전에 이야기했지만 이제 사냥수단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게 나옵니다. 몸의 나트륨 부족이 나타나는 짠맛에 대한 욕구, 이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냥꾼들은 이러한 특이적 허기에 의한 지식을 이용해서 동물이 소금을 이제 취하기 위해서 가는 통로에서 이제 뭐 사냥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해왔다는 걸 의미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짠맛 식욕은 체내의 나트륨 농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칼슘이나 칼륨과 같은 다른 양이온들의 섭취로는 만족을 할 수 없네요. 그 말은 각각의 이온들이 각각의 맛에 관여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 초콜릿에 대한 갈망과 같은 식욕은 특별한 영양소 부족과도 또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더 연구해야 될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10장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50분 하는 수업을 25분 만에 하라고 하니 마음은 급하고 수업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또 비대면으로 수업하고 이러니까 마음대로 또 진도도 잘 못 나가고 뭐 여러가지 핑계거리가 많이 생기네요. 아쉽게 10장을 마무리 못하고 이걸로 이번 주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그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신다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